네,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댐 사고로 아직까지 수천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. 지금까지 2,800여 명이 구조가 됐는데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전히 흙탕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오스 총리는 지금까지 131명이 실종됐고 모두 라오스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망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했는데요.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사상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지금부터는 라오스 댐 사고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.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게 이 라오스 지도인데요. 이 메콩강을 길게 끼고 미얀마, 태국, 또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과 맞닿아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은요, 이 메콩강 줄기를 따라서 보이는 이 표시된 것들이 있죠. 이게 다 수력발전소거든요. 지금 한 40개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. 이 라오스에서는 전력이 수출의 3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수출 상품입니다.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여기인데요. 2013년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공정률은 92%입니다. 이 본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. 여기는 이미 공사가 끝나서 물을 가둬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 보조댐이 5개 정도 됩니다.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. 이 SK건설은 예정보다 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앞당겨서 이 사고 당시에는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. 이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2월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. 이 사고가 난 댐은 국내 최초로 이 해외에서 추진된 민관 합동 사업이자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투자한 첫 발전 사업이었습니다. 이 SK건설과 서부발전, 라오스투자청, 그리고 태국전력청 자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를 했고요. 우리나라는 준공 후에 27년간 이 댐 운영을 맡기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건지 원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. 이번 사고가 단순히 폭우 때문인지 아니면 인재인지를 두고선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보시면은요, SK건설은 이번에 댐이 붕괴된 게 아니라 범람한 거다, 폭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자연재해 쪽에 무게를 실는 주장이죠. 하지만 공동 수주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. 지난 20일에 이미 보조댐 중앙부가 11cm 정도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발견됐다고 국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사고 직전인 22일에는 이게 10곳 넘게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죠. 주민들을 언제 대피시켰느냐 하는 이 대처 시기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립니다. SK건설은 댐 유실을 22일 밤 9시에 이때쯤에 발견을 해서 대피를 바로 직후에 시작을 했다고 했고요. 서부발전은 23일 오전 11시에서야 이 대피가 시작됐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. 라오스 정부는 이번 사고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기업이 건설에 참여를 한 만큼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것 같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베트남이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지원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. SK건설도 오늘 현지에 긴급 구호단을 파견합니다. 라오스에 있는 SK건설 현지 비상대책반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여기 합류해서 구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친절한 뉴스였습니다.